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강신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100세 시대 인생 후반 4대 리스크 해결 방안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100세 시대가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인생이 스포츠 경기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 중 국가대표 축구 경기 시청을 매우 좋아합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저는 애국심도 고양시키고 또 라이벌 국가를 이겼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와 또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바로 전반에 우리가 크게 이기다가 후반에 오히려 역전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축구에서 전반보다 후반이 중요하며 특히 하프타임 전략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바로 인생 전반보다 후반이 중요하며 노후 준비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났던 20세기와 제가 노년을 살아가야 될 21세기는 크게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20세기는 80세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이제 명실상부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21세기는 장수로 인해서 예측 불가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세기에는 IQ,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생존에 유리한 사회였다면 21세기는 이제 FQ, 금융지수가 높은 사람이 생존에 유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는 우리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동물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의 이야기는 바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소고기와 말고기 두 가지를 다 드시는 분 있으신지요? 제가 강의를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소고기는 다 드시는데 말고기를 드시는 분은 10분 중 1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 똑같은 초식동물인데 왜 우리는 소고기는 다 먹는데 말고기는 10분 중 1분만 드시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소와 말이 먹는 먹이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위가 4개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는 육질이 매우 부드러워서 인간이 식용으로 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반면에 말은 아무 풀이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새김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위가 하나이며 말은 육질이 거친 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식용으로 사용보다는 과거에 군사용으로 사용을 했던 전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100만 년 전에 말의 화석을 보니까 말도 위가 4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말이 위가 4개에서 하나로 바뀌었을까? 생물학자들이 유추를 해본 결과 말의 조상들이 과거에 부드러운 풀을 먹던 식생활에서 아무풀이나 먹는 전략으로 바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의 조상들이 부드러운 풀을 먹는 초원에는 많은 초식동물의 경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경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오히려 포식자들이 있는 러프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빨리 암호풀이나 먹고 소화시키고 달리는 전략으로 바꾸다 보니까 말은 위가 3개가 없어지고 그리고 근육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말과 소의 우리가 자연 수명을 비교해 보면 말은 20년, 소도 20년 정도를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개입된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말은 20년을 그대로 생존하는데 소는 2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는 실질적으로 말은 평균 수명을 다 살지만 소는 실제로 우리 나이로 따지면 초등학생 때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말도 음식 하나를 바꿈으로써 후손들이 10배 정도의 평균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제 80세 시대요. 20세기의 관점이 아닌 21세기 관점으로 우리가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인생 후반 4대 리스크를 살펴보면 먼저 20세기의 우리의 삶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60세 정도까지 일을 하고 80세 정도 사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장수 보너스가 생기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60세에서 약 70에서 75세까지 평생 현역의 삶을 살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평생 교육, 그 다음에 평생 현역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구상의 초고령 사회가 바로 우리나라, 이웃나라 일본. 자, 일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현재 노인 인구가 3,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 노인들의 4가지 고민을 보면은 첫 번째 빈곤,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고독, 네 번째 무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전장수, 유병장수, 독거장수, 무업장수 4대 리스크에 노출이 된 일본 노인들이 3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복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본이 이렇게 노인 3명 중 1명이 인생 후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우리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노인 2명 중 1명이 인생 후반 4대 리스크에 노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위험을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퇴에 대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은퇴하면 떠오르는 것을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빈곤, 두려움, 외로움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를 떠오르는 반면 은퇴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유, 행복, 만족이라는 긍정적 단어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왜 똑같은 은퇴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정적 단어를 떠올리고 복지 선진국 나라의 노인들은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릴까요? 저는 바로 그들의 노후 준비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선진국들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은퇴를 매우 희망찬 인식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점점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은퇴를 하면 부정적 인식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년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계속해서 젊을 때보다 노년 행복도가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점점 떨어지는 반면에 복지 선진국의 노인들의 행복도는 60, 70 이후에 오히려 인생 행복도가 올라가는 U자형 행복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은퇴 후에 결국 삶의 4단계 중 하나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한 부자의 삶을 꿈꾸지만 우리가 준비를 못하면 건강한 빈자 또는 가난한 환자로 인생 후반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한 부자나 건강한 빈자의 중간에 중상층의 삶을 살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퇴직 이후에 급격히 건강한 빈자로 삶이 떨어지게 되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잘못하면 가난한 환자로 자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미 저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여러 사람이 가난한 환자의 삶을 지금 살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인생의 후반을 지내는 분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고급 생수 한 병에 2,500원짜리 20병 한 박스 하고 그 다음에 5만 원짜리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두 개 중에서 생수와 5만 원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100명이면 100명이 생수보다는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돈이 모든 것을 대체 가능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교를 믿는 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바로 돈교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이 모두가 신봉하는 종교가 바로 돈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돈의 이력은 노년이 들어서 소득이 떨어졌을 때 돈의 이력은 더욱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이력은 굉장히 강한데 노년에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인생의 목표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도는 바로 욕망분의 소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낮추거나 아니면 소비 능력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인생을 전반부를 다 살아본 결과 인생의 욕망을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소비 능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 후반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의 행복도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 능력을 유지하는 것. 결국 소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전성기 시절에 소득의 70% 정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은퇴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물어보면 대부분 은퇴에 대한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은 퇴직과 은퇴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을 퇴직한 후배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퇴직하고 바로 은퇴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퇴직과 은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퇴직은 내가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퇴직이라면 은퇴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은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퇴직 연령은 49.3세임에 반해서 은퇴는 72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가 퇴직은 49.3세 때 하지만 약 23년을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하면서 은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니어들에게 본인이 몇 세 정도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냐고 물어보면 남자는 85세, 여자는 90세 정도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의 평균 수명이 지난 50년 동안에 매년 0.4년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평균 수명의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보다 10살 정도는 내가 더 오래 살 것이라는 우리가 보수적인 생각으로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은퇴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그동안에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느 누구도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노후 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2019년도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시니어 은퇴 준비 여부를 보면은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와 하고 있지 않다가 거의 반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 중요도를 살펴보면 경제적 여유가 40점, 건강관리가 33점으로 대부분 경제적 여유와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은퇴는 쉽지만 은퇴 준비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스포츠와 비슷하고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축구를 보면은 우리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100세로 놓고 보면 50세 이전을 전반전, 50세 이후를 후반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가 50세 전후가 하프타임을 세우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런 시간도 있는 것처럼 바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50세 전후에서 자신의 인생 후반 전략을 세우시는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4대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리스크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인생 후반 지소를 리셋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곳에 운전하고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이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우리가 80대 시대에서 이제 100세 시대로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 지도를 새롭게 리셋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45세 맞벌이 부부입니다. 45세 맞벌이의 부부의 사례를 보면은 바로 현재 두 분은 45세이고 막내 자녀가 12살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퇴직을 희망하는 나이는 60세고 60세 때 막내 자녀가 27세입니다. 자, 이 이유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막내가 27세이기 때문에 이 부부는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자녀들이 독립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녀가 유학을 가거나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상당수의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부는 퇴직 이후에도 창업 또는 창직 내지는 재취업 등을 해서 인생 후반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부부가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은퇴 이후에 부부가 남편은 95세, 배우자는 100세 정도 사망한다고 봤을 때 은퇴 이후의 기대 여명은 보통 한 30년 정도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부가 45세이기 때문에 퇴직까지 남은 기간은 15년, 은퇴 후 기대 여명 기간은 30년 플러스 알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은 보수적으로 내가 퇴직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창업을 할 건지, 창직할 것인지, 재취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몇 세에 은퇴할 것인지, 이런 인생 후반 제도를 미리미리 리셋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대 부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인생의 4대 리스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전장수, 유병장수, 독거장수, 무업장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준비, 건강준비, 관계준비, 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네 가지는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중요하지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재무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분은 나는 건강이 중요하다. 각각의 중요도는 다르겠지만 크기보다는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요소를 꼽으라면 바로 일을 여러분들에게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을 오래 하게 되면은 재무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해결되고 관계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는 것이 4대 부문 준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부문별로 제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 준비입니다. 재무 준비에서는 첫 번째 돈의 수명을 늘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평균 수명은 이제 80세에서 100세 시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로 수명은 현재 정년이 60세입니다. 우리가 현재 은퇴 연령을 72세, 앞으로 좀 늘려서 75세로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로 수명은 75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 수명을 늘리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밑에서 보시는 돈의 수명도 늘어나게 됩니다. 75세까지 돈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 돈의 수명과 평균 수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나머지 25년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가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소득이든지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자배당소득 또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보다는 연금소득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근로수명을 최대한 늘려서 돈의 수명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은퇴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돈의 흐름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월 따박따박 나오던 월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이슈가 됩니다. 자, 어느 분이 만약에 내가 노후에 적정 생활비가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노후 생활비가 300만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에서 150만 원이 만약에 수령이 가능하다면 이분은 현재 50%를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면 10%가 해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으로 60만 원을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분은 240만 원이 이미 80% 자신의 목표 적정 생활비의 80%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자, 부족한 부분을 이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 등으로 근로소득 등으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분이 내가 240만 원만 가지고 내가 노후를 또 생활비를 줄여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줄이게 되면 우리가 바로 행복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3층 보장으로 최대한 나의 현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부족한 것은 주택 농지연금이나 근로 사업소득을 통해서 마련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퇴 이후에 이런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3 전략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올리고 세 가지는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 세 가지 올릴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금 소득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연금 소득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오랫동안 현역으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노동 시간을 늘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노동 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매일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최대한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70이나 75세까지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노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내 부동산 비중은 줄이고 현금 흐름 중심의 금융자산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늘리는 걸 말씀드렸다면 세 가지 줄이는 것은 첫 번째, 생활비를 줄여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소비 다이어트가 우리가 음식 다이어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전부터 미리미리 생활비를 줄이는 습관을 꾸준히 우리가 습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은퇴 이후에 내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많다면 굉장히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은퇴 이전에 반드시 가계부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은퇴 이후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지원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무래도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자금, 독립자금을 끝까지 우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문제는 자신의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지원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자녀의 노후도 망치고 본인의 노후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지원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자녀에 대한 지원을 줄여서 자신의 노후 준비에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자금 인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예를 들면 보통 55세 이후에 임금 피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 피크에 들어가면 60세 퇴직할 때까지 임금이 매년 줄어들게 되다가 60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65세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를 우리가 퇴직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이 퇴직 크레바스를 대비해서 내가 재취업등을 통해서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으로 주력소득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역 때 가입했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확정기간형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자금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아무래도 주력 소득이 국민연금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기타 소득으로 자금을 꾸려가다가 우리가 이제 70세 이후가 되게 되면 만약에 퇴직연금, 확정연금이 다 소진이 되었다면 부족한 부분은 주택이나 농지연금을 통해서 나머지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자금 인출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재무준비 해결 방안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무준비에 이어서 우리가 또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건강준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은 굉장히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크게 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80세인데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20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삶과 나는 80세인데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내 발로 내가 항상 활동하면서 9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다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10분 중 9분은 내가 100세까지 누워서 사는 것보다는 90세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삶을 꿈을 꿀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는 평균 수명도 중요하지만 건강 수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의 건강 준비 유형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MBTI 성격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준비 유형을 4가지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군 실천형입니다. 건강하면서 항상 건강을 실천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아마 김종국 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2번째는 건강군 비실천형입니다. 대다수,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분들이 건강은 하지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건강군 비실천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또 건강주의군 실천형, 4번째 건강주의군 비실천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준비 유형을 잘 체크해서 내 평균 습관을 바꾸면서 점점 좋은 건강준비 유형으로 자신의 유형을 바꿔간다면 아마도 건강 수명이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번째는 3대 건강지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대부분 우리가 혈액검사를 통해서 혈압, 혈당, 중성지방 이런 수치를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3대 지수를 보면은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3대 지수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면역 지수를 굉장히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녹색의 점선이 있고 빨간색의 실선이 있습니다. 녹색의 점선은 우리 몸의 면역 곡선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 곡선이 굉장히 높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질병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자는 75세, 여자는 80세 정도 되면은 우리가 면역력은 떨어지면서 질병 곡선이 올라가게 되면서 5대 질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5대 질병은 첫 번째 치매입니다. 노인 10명 중 1명 정도가 현재 치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은 바로 암과 그 다음에 당뇨입니다. 노인 3명 중 1명이 암과 당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병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과 그리고 고혈압입니다. 노인 3명 중 2명이 퇴행성 관절염과 그 다음에 고혈압으로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질병의 특징은 바로 소리 없이 온다는 것이고 굉장히 투병 기간이 길고 삶의 질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인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자꾸 배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안에 전기 청소기로 청소를 할 때 만약에 청소기에 먼지가 가득 끼어 있으면은 먼지가 잘 밀리질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기 안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나서 다시 청소기로 작업을 하면은 훨씬 그 이전보다 청소기가 작동이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도 혈당, 혈압, 중성지방 수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좋은 먹거리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뭐 해독 주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해독 주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해독 주스 방법을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저는 6개월마다 해독 주스를 꾸준히 10년째 먹고 있는데 10년 전보다 오히려 이런 3대 수치가 좋아지고 피부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 걸 보면은 확실히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자신의 면역력을 올리는 데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면서 내가 남보다 젊게 보이고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모든 욕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삶의 방식을 평상시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도에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님이 출판한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에서 정의원 교수께서는 인간이 나이 드는 방식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시간,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겠죠. 그 다음에 유전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의 수도꼭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친구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의원 교수께서 이야기했던 올바른 삶의 방식의 4가지는 첫 번째, 질 좋은 수면, 두 번째, 마인드 식단, 세 번째, 적당한 운동, 네 번째, 스트레스가 없는 머리 비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실천해서 개선한다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친구보다는 훨씬 더 75% 젊은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건강준비 3가지 해결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결코 어려운 건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삶의 방식을 잘 바꿈으로써 나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자, 3번째는 이제 관계 준비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소통을 잘하시는 3분의 가장 소통의 달인들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재석님, 김창옥님, 그 다음에 이금희님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소통을 매우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소통하면 타인과의 소통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소통은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우선 나와의 소통,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입니다. 나와의 소통에서는 크게 자신을 분석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사일기를 쓸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감사일기를 쓸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립니다. 감사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가 청소년기에 본인이 굉장히 힘든 삶을 비관하면서 자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깨어나면서 밝은 햇살을 보면서 그때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서 평생을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일기는 하루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3가지에서 5가지의 감사한 내용을 쓰는 것인데 저도 지금 한 10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점은 나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2번째는 가족과 소통입니다. 가족과 소통에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긍정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가족 간에 서로 긍정 언어를 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에 가장 긍정 언어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당신만 있으면 오케이라고 하는데 이혼은 당신만 없으면 오케이가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우리가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결혼하고 되면 그 사람이 필요 없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서로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긍정 언어를 많이 쓸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긍정 언어의 효과를 제가 양파 실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파를 컵에 2개의 컵에 담아놓고 한쪽 양파에는 항상 긍정의 단어를 말하면서 우리가 양파를 키웠고 한쪽 양파에는 항상 양파에게 부정적인 단어를 말하면서 양파를 키워서 한 달 후에 비교해보면 긍정의 단어를
말했던 양파는 굉장히 잘 자라고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게 자랐지만 반대로 부정의 단어를 쓴 양파는 굉장히 죽거나 아니면 양파가 시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물도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가까운 가족 간의 긍정 언어를 쓰는 것이 가족 간의 화목과 소통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타인과 소통은 첫인상을 좋게 하고 give and forget하고 역지사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give and take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give and forget이란 말은 별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에게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축하를 하면서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신 게 있습니다. 앞으로 박사보다 더 인정받는 밥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밥사는 바로 타인에게 밥을 많이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밥을 제가 교수님 말씀처럼 아주 많이 사지는 않지만 타인에게 밥을 많이 살면서 느낀 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인생 후반전에 그때 베풀었던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도 어떤 기대를 하는 것보다 내가 give and forget하고 이렇게 밥을 많이 사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인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맥은 크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그리고 친구, 이웃, 그 다음에 거래처, 직장 동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거래처와 직장 동료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친구와 이웃이 사라지고 가장 나한테 가깝게 남는 가족이 제일 오래 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족 간의 부정의 언어와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포옹이라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1kg 미만의 언니와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때 간호사가 언니의 인큐베이터에 동생을 놔뒀는데 그때 언니가 따뜻하게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동생이 그때부터 다시 삶을 살게 되어서 현재 29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는 따뜻한 사람의 관심이 가장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관계의 크기보다 빈도와 깊이를 고려한 가족 간의 소통을 잘할 것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미인경칭하라입니다. 미인경칭은 제가 만든 사자성어인데 미소 짓기, 인사하기, 경청하기, 칭찬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관계에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력 준비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보면은 100세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100세 시대를 보면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퍼스트 에이지는 부모 밑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단계입니다. 세컨드 에이지는 50에서 55세까지는 우리가 직장에서 주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과거에 우리는 이때 바로 퇴직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퇴직 이후에 은퇴를 하지 않고 서드 에이지라고 해서 70에서 75세까지 제2의 삶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에 진정한 우리가 은퇴를 하는 삶을 말하는데 그러려면 바로 평생 현역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평생 현역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릴 것은 바로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격증은 여러 자격증인데 여러분에게 맞는 민간 자격증보다는 반드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추천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가 하는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는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다. 결국은 이런 평생 현역 역량도 내가 퇴직 이전이나 은퇴 이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주로 급여를 받는 노동 중심으로 일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나의 급여 노동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창업에 창직 역량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역량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배움 역량을 키운다든지 다양한 나의 역량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회 포트폴리오도 확장해서 여러분들의 경력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엔잡러 되기입니다. 자, 노년이 되어서 내가 생활비가 300만 원이 필요할 때 내가 한 가지로만 300만 원을 준비한다면 그 300만 원이 내가 실제로 한 가지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나의 삶 자체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된 소득으로 150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세컨잡에서 50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각각 네 군데에서 25만 원씩 생활비를 마련한다면 아마 300만 원을 마련하는데 훨씬 한 가지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역량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엔잡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100세 시대 인생 후반 4대 리스크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대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전장수 리스크, 그 다음에 유병장수 리스크, 그 다음에 독거장수 리스크, 그 다음에 무업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무준비에서는 바로 돈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준비에서는 건강수명을 늘릴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준비에서는 바로 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력준비에서는 평생 현역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제가 축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강의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여러분들의 하프타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당신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의하면 전반전은 전투가 가능하고 실수가 가능하고 퇴직 이전의 삶이라면 후반전은 전략과 정조준 그리고 퇴직 이후의 삶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후반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프타임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감독 중에서 많은 분들이 거쳐갔는데 그 축구 감독 중에서 가장 현재 국민들이 존경하는 감독 중 하나가 바로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지금은 굉장히 존경을 받지만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부임했을 때는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그 별명이 왜 그러냐? 매번 5대 0으로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전반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1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히딩크 감독에게 찾아가서 후반전의 전략이 무엇이냐고 마이크를 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말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모든 게임은 후반전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런데 결국 그 게임도 히딩크 감독은 5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스컴에서 질타를 하였는데 저는 히딩크 감독이 말한 그 후반전은 그 게임이 후반전이 아니라 2002년 4강 월드컵 신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전반보다 후반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멋진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이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